한옥에서는 소나무를 100가지 나무 중에 제일로 친다. 조선시대 홍만선의 산림 경제에는 소나무를 벌목하는 데는 길이를 택해야 한다. 그래야 나무가 뒤틀리지 않는다. 나무를 베면 물에 한 달가량 담궈두든가 불에 그슬러야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춘향목은 목재 중의 목재로 궁궐 짓는 데 주로 쓰인 나무다. 쭉 뻗어올라 곱게 자란 춘향목은 어디에 써도 좋을 나무다. 춘향목은 속이 불그레해서 홍송이라고도 하고 금강송이라고도 한다. 백두대간의 경북 봉화 춘향지방, 울진지방에서 자생하고 있다. 홍송은 송진이 많아서 마를 때 틈이 잘 생기지 않고 나이테도 촘촘하게 나타난다. 털을 잡고 집 모양을 결정한 다음 몹시들은 치목을 한다. 치목은 보편수가 그려놓은 현장에 설계된 양판에 따라 번호를 매기고 다듬는다. 이 양판은 법식에 따라 석가래의 물매나 대들보 위에 결구 등 중요 부분만 그리고 세세한 부분은 생략한다. 한옥에서 나무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 없다. 한옥이 한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도 나무로 집을 짓는다는 데 있다. 좋은 목수를 만나고 좋은 나무 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3대가 적선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였다. 나무가 오면 먼저 껍질부터 벗겨야 한다.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굵고 좋은 나무를 구해놓고서도 못 쓰는 경우가 생긴다. 이 기둥이 먼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들은 뭐냐? 이 탈피 작업을 해가지고 피죽을 벗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왜 피죽을 벗기는 작업을 해야 되냐면 피죽이 안에는 이와 같이 한번 보시면 벌레 먹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피죽을 놔두게 되면 이와 같이 벌레가 계속 먹어서 이 안에서 6월 말쯤이나 7월 초가 되게 되면 이 수지 표면을 먹던 벌레가 성장하면서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보게 되면 이런 파고 들어간 자리가 보일 겁니다. 이게 파고 들어가면서 나무를 파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탈피를 해놓은 다음에 기둥 규격에 맞춰서 대패질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집 짓는 곳은 듣기 거북한 소음으로 가득 찼다. 예전처럼 자귀질 소리나 대패 소리처럼 고운 소리가 사라지고 없다. 이제 집 짓는 일이 즐거운 일터가 아니고 앵앵거리는 대패 소리와 요란한 전동 툭 소리, 차량 엔진 소리만 가득하여 그리 귀가 즐겁지 못하게 되었다. 인간이 어떤 하나가 편리하게 되면 또 어떤 면에서는 불편한 것이 늘 따라다니는 모양이다. 우리 한옥은 대개 정남향에서 동쪽으로 5도에서 7도 정도 돌려 앉히는 것을 가장 좋다고 한다. 그러나 집의 앞쪽에 바라다 보이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좌향을 조금씩 돌리기도 한다. 아침마다 일어나 내다보는 경치가 밋밋하다면 좋을 것도 없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안대라고 하는데 대개는 앞산이 안대가 되기도 하나 바다나 너른 들이나 등이 안대가 되기도 한다. 주춧돌을 놓기 위해서 백토를 이용해 입사 기초를 하는데
입사 기초는 구덩이를 1.5m 정도 파고 널찍하게 한다. 그래야 자연석 주춧돌을 올릴 수 있다. 입사 기초가 굳으면 그 위에 산돌을 떠와서 주춧돌로 사용한다. 기둥이 놓일 자리에 각 주추마다 일직선으로 열십자가 되게 먹줄을 놓는다. 기둥에 열십자로 놓인 먹선은 십반선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잘 맞네. 먹 잘 낮았어. 됐어. 이렇게 주춧돌의 높이가 들쑥날쑥한 것을 덤벙주추라고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된다. 그동안 치목해둔 부재들을 하나둘씩 세우고 잇고 얹고 짜고 그리고 끼워야 한다. 주춧돌 아래에 강회 다짐을 한 사마토가 단단히 말라 주춧돌이 꿈쩍하지 않으면 기둥을 세운다. 기둥을 울퉁불퉁한 주춧돌 위에 올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몇 단계 신중한 작업을 거쳐야 한다. 기둥이 보기에는 가벼워 보여도 무게가 사람의 몇 배나 된다. 하나, 둘. 올려. 두시도 그쪽 갈 때. 됐어. 올려. 그냥 올려. 잠깐. 기둥을 덤벙주추 위에 반듯하게 세우려면 그랭이를 떠야 한다. 먼저 기둥을 주추에 올려서 기둥의 먹선과 주춧돌의 먹선이 일치하도록 맞추어 세워야 한다. 정확히 열십자 먹선을 맞춘 다음 기둥의 먹선 위쪽에서 추를 박아내려 기둥의 먹선과 추의 수직선이 일치되도록 기둥을 오른쪽 왼쪽으로 조금씩 밀고 당긴다. 한쪽이 맞으면 다른 쪽에 가서 다시 좌우로 밀고 당겨가며 수직선을 일치시킨다. 이런 것을 달인보기라고 하는데 정식 달인보기는 기둥의 4곳에 모두 동시에 추를 달아내려 수직선을 맞추는 것인데 이쯤에는 약식 다림을 본다. 쉬워 보이지만 상당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 바라다 보는 눈을 잘못 뜨거나 위치가 나쁘면 잘못 짚어 기둥을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수도 있다. 저쪽에서 하나 보던 데서 계속 봐. 기준이 되는 기둥 하나를 먼저 세우고 나서 기둥을 하나씩 세울 때마다 기준 기둥에 표시해둔 기둥 높이와 물수평을 맞춘다. 기준 기둥에 표시해둔 지점에 물수평을 맞추면 새로 세우는 기둥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 있다. 그 차이만큼을 그랭이질하여 잘라내면 되는 것이다. 기둥이 바로 섰으면 기둥 밑둥이 울퉁불퉁한 주춧돌 위에 밀착하도록 그랭이를 뜬다. 주춧돌의 생김새대로 기둥에 그려지도록 하는 작업인데 그랭이 칼로 한다. 먹선이 그어진 대로 잘라내고 주춧돌의 모양대로 안쪽도 파낸다. 그랭이가 잘 된 기둥은 주춧돌과 밀착되어 습기나 벌레가 들어갈 틈이 없다. 기둥 뿌리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기둥의 안쪽을 약간 더 파내고 그 속에다 소금이나 백반을 넣고 기둥을 세워 썩거나 벌레 먹는 일을 예방하기도 한다. 그랭이질을 잘한 기둥은 그냥 세워놓아도 꿈쩍하지 않는다. 기둥에는 여러 가지 부재들이 연결된다.
기둥 머리 부분에 사갈 튼 것을 사괴라 한다. 들어갈 때 쉽게 들어가라고 앞을 깎아준다. 먼저 보아지가 꽂힌다. 대들보가 걸릴 때 아래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부재다. 사갈 튼 곳에 좌우로 장혀가 위로부터 꽂힌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장혀가 다 꽂히면 기둥은 꿈쩍하지도 않고 단단한 주추 위에 서 있게 된다. 치목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부재들을 옮겨야 한다. 전국을 다니며 한옥을 짓는 목수들은 집 한 채를 짓는데 근 1년을 동거동락한다. 일터가 즐거워야 집 떠나서 일할 맛도 나는 것이다. 겨울에 치목해서 얼음이 풀리자 시작한 집짓기가 푸른 풀이 산과 들을 뒤덮고 산 벚꽃이 활짝 피자 더 일이 순조롭다. 대들보 옮기는 목도 소리도 봄 햇살과 같이 퍼진다. 최대 여기. 됐어. 빠져. 이거 뒤로 와, 뒤로 좀. 뒤로 가. 뒤로. 목도 뒤로 가. 잡고 있어. 일로 다 감고 여기 뒤에. 하나, 둘. 턱 올라오자. 돈다잉. 돈다잉. 기둥만 잡아. 하나, 둘. 으쌰. 으쌰. 그쪽 안 빼줄까? 여기 먹었어. 물었습니다, 이쪽. 떼어 먹으세요. 돈다고 이거? 장혀가 걸린 기둥과 기둥에 끼운다. 네, 물었습니다. 대들보는 집에서 보면 앞과 뒤에 기둥을 연결한다. 헤헤 상기 오고 45. 들보가 하나둘 기둥 앞뒤로 연결되자 전체의 모양이 좀 드러난다. 가운데 높은 기둥을 고주라고 한다. 이 집은 좌우에 날개가 있는 디귿자형 집이다. 한옥에서 도리는 사각형의 납도리와 둥근 굴도리가 있다. 납도리는 안주인이 거처하는 안채에, 굴도리는 바깥 주인이 거처하는 사랑채에 사용됐다. 같이 해봐 바로. 도리와 도리가 기역자로 만나는 부분은 정밀하게 파들장, 어플장으로 치목을 해야 서로 잘 짜여진다. 이것을 왕치짠다고 한다. 좋아. 나무가 말라 수축되더라도 틈이 생기지 않게 매우 빡빡하게 치목해서 쳐넣는다. 제일 먼저 올리는 도리가 주도리다. 주도리는 긴 장혀 위에 올리며 보모가지 위에서 서로 만난다. 만난 도리는 꺽쇠로 연결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대들보가 걸리고 주도리가 다 올라가면 대들보 위에 동자주라는 작은 사각기둥이 올라간다. 이것은 한옥에서 지붕의 경사도, 즉 지붕의 물매와 관계가 있다. 한옥을 지을 때 도편수가 그 집의 물매를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고 집의 모양새를 결정하는 일이다. 물매는 석가래의 경사도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는데 석가래의 경사도는 이 동자주가 대들보의 어느 지점에 올라가느냐에 따라 또 달라진다.
집의 물매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3분 변작법과 4분 변작법이 있다. 대들보를 3등분해서 2개가 올라가면 3분 변작법, 4등분해서 2개가 올라가면 4분 변작법이라 한다. 변작법과 함께 석갈의 각도를 얼마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자꺾음 장애다. 보통 우리 척도인 자를 가지고 경사를 말한다. 직각 삼각형 높이가 한자이고 밑변이 한자이면 경사는 45도가 된다. 이 경사의 물매를 한자 물매라 한다. 석가래가 45도로 걸린다. 이것을 한자 자꺾음 장애라고 한다. 직각 삼각형 높이가 4치이고 밑변이 한자이면 4치 물매가 된다. 이것을 4치 자꺾음 장애라고 한다. 대들보 위에 짧은 동자주를 세우고 동자주에도 보아지를 받고 그 위에 대들보가 하나 더 올라가는 것을 중보라고 한다. 중보에도 목 부분에 중도리가 같이 걸린다. 중보를 올리고 중도리를 다시 얹어야 한다. 다음으로 중보의 가운데 부분에서 마루 대공을 올린다. 이것은 마지막 도리인 종도리를 받아주기 위한 것이다. 마루 대공은 그냥 판재를 사다리꼴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들어 세우는 판대공도 있고 불로초나 구름 모양 등과 같이 입체적으로 장식한 파련 대공이 있고 꽃 모양으로 조각해서 올리는 화반 대공 등이 있다. 이 대공에 장혈을 끼운다. 위에 또 종도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종도리는 집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부재다. 판대공에 장혈을 끼우고 장혀 위에 종도리가 올라가면 이쪽 집은 이제 석가래를 걸면 된다. 초봄에 시작한 집일이 산벚꽃 다 떨어지고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이 되었다. 집 짓는 일은 일생에 한 번도 어렵다고 한다. 우리에게 집이란 지어서 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의 보금자리이며 아이들이 인격을 함양하며 자라는 도량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집주인의 힘성이 집 구석구석에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도편수와 여러 몫들의 솜씨도 중요하지만 집주인의 안목이 더 중요했다. 한옥에서 추녀가 걸리는 집이 있고 걸리지 않는 집이 있다. 추녀는 한옥의 아름다운 처마 곡선을 결정한다. 이 곡선은 매우 의도적인 곡선이다. 치밀한 계산에 의해 만들어내는 곡선인데 이 곡선을 잡기 위해 우선 추녀를 내 귀에 올려야 한다. 그냥 두면 미끄러져 내려오므로 배바닥을 그랭이질해서 편안하게 앉도록 한다. 추녀 그랭이는 삼각형의 나무를 가지고 나무 끝에 먹칠을 해서 추녀와 왕지가 만나는 부분이 얼마나 뜨는지 표시를 한다. 자기를 이용해 그만큼을 파낸다. 그랭이를 뜨면 추녀가 도리 위에 안전하게 앉을 수가 있다. 이것도 아래를 깊이 파면 추녀가 쑥 들어가 앉지만 추녀 앞머리가 숙여진다. 이 추녀의 등 높이까지 석가래가 곡선을 그리며 옆에 붙게 된다. 이것을
추녀 운두라고 하는데 이 운두를 높게도 낮게도 할 수 있다. 한 개의 추녀를 고정시키고 난 다음 다른 추녀를 똑같은 과정으로 고정시키는데 추녀 하나하나마다 얹은 다음 물수평을 보아 먼저 설치한 추녀와 운두의 높이를 맞추어야 한다. 높아요, 낮아요? 높아, 이게. 한옥의 처마가 아름다운 곡선을 가지는 것은 모두 석가래의 기능이다. 우리나라 산에 있는 나무는 돋은 것보다 굽은 소나무가 많다. 이 굽은 소나무는 못 쓰는 나무가 아니고 한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나무다. 도래를 가지고 일단 정해진 크기만큼 원을 뜨고 치목한다. 굽은 나무는 치목이 되면 석가래 좌판에 올려 코끝이 얼마나 들렸는지 재어본다. 굽은 정도에 따라 번호가 매겨진다. 추녀가 다 걸리면 이제 석가래를 올려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는 긴 자인 장척을 가지고 석가래 걸 자리를 표시한다. 석가래는 그 간격을 촘촘히 할 수도 없고 너무 넓게 할 수도 없다. 아래에 있는 주돌이와 중간에 있는 중돌이 석가래 걸 자리를 표시한다. 처마 곡선을 잡는 평고대는 곧은 나무를 쓰지만 추녀에 올려지는 부분에는 휜 나무를 쓴다. 휜은 각도가 크기 때문에 곧은 나무를 쓰면 부러져 버린다. 저쪽 추녀와 이쪽 추녀 간에 평고대를 건다. 이것이 바로 처마의 곡선을 잡는 작업이다. 이것을 매기 잡는다고 한다. 평고대 작업은 도편수나 부편수가 주로 한다. 처마의 곡선은 그 집의 얼굴이기 때문이다.